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었는데요. 그 사이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대형주 장세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밸류가 높은 종목들, 당시 인기 종목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샘, 삼식품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그 고가에서 매수해서 현재 언제 떨어질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밸류가 낮아서 좀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죠.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는 대부분 그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러한 현상은 조금 더 진행될 소지가, 특히 지수 흐름과 그 궤적을 같이 하면서 나타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주목을 하시면서 대형주 장세가 재현되는 것을 흘려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사실 대형주에 초점 맞췄으면 굉장히 쉬운 장이고 수익률을 내기 좋은 장세였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또 어려운 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고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일단 최근의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배터리 사고 이후에도 몇 번 큰 리스크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삼성전자 배터리 사고에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LG 그룹주들의 IT 종목들이 현재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맥락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전통 제조업에서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치약산업군들에 속했던 종목들이죠. 철강이 그중 하나고요. 또 조선도 해당이 됩니다. 또 건설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잘 보면 기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재 한국항공우주나 또는 하나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사실상 기계 업종입니다. 이들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더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 건설, 은행, 보험,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도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NC소프트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신주들마저도 다시 들먹거리고 있는 KT나 SKT, LG 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그리고 어느새 전부터 강조드렸던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저 PBR 종목이죠.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그 PBR은 0.4배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시장 흐름이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는 한 이들 종목은 계속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현재의 밸류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2월 달부터 지난 8월 달까지 7개월 동안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11조 원이나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9월 달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러한 외국인들 순매수 기준은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의 대형주 위주로 그들의 매수를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 1차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죠.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은 0.9배 내지 0.95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해외에 비해서도 20% 내지 30% 정도 현재 낮은 밸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PER 기준으로 봐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어려운 상태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지난 2분기 상장사의 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3분기에도 또 앞으로 있을 4분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특히 3분기도 역시 자상 최대치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전통산업을 위주로 현재 조선도 해당이 된다, 철강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IT가 주도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이들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강력히 추진됐던 구조조정 효과가 생각보다 그 진통이 아주 길지 않은 채 생각보다 빠르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해외 증시만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바탕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전통산업에 부족하다라고 했었던 신성장 동력이 하나씩 둘씩 크지는 않지만 장착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OLED, VNAND, VR, AR 및 웨어러블 같은 경우가 IoT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우주항공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현재 자율주행, 자율주행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도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 지침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각 현재 위탁 자산에 대해서는 위탁 자산에 대한 펀드 매니저가 각각 자기들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액티브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상황을 추종해야 된다는 식의 패시브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추종하는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지수가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했을 때 역시 여태까지 그래봤던 앞으로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